Dưới đây là nội dung đã được chỉnh sửa về mặt chính tả, ngữ pháp để phù hợp với văn phong chia sẻ về phong thủy và tâm linh. Đồng thời đã điều chỉnh các mốc thời gian sang ngày 17 tháng 7 như bạn yêu cầu. độ dài của văn bản vẫn được giữ nguyên. 낡은 물건, 에너지의 흐름으로 나눴습니다. 봄에 시작된 기운이 여름을 지나 마무리되고 하반기에 새 기운이 들어오는 전환점, 그것이 바로 17일입니다. 이 전환점 이전에 집안의 묵은 기운을 털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가득 찬 그릇을 떠올려 보십시오. 거기에 새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넘쳐서 다 흘러가 버립니다. 한 방울도 담기지 않습니다. 재물운도 똑같습니다. 들어올 공간이 없으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운이 와도 머물 자리가 없으면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17일 이 오기 전에 그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는 알아도 왜 그 물건이 문제인지를 모르면 버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형식으로 버리는 것과 이치를 알고 버리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한 청소 이야기가 아닙니다. 에너지의 이치입니다. 자연의 흐름입니다. 조상운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이 있습니다. 조상의 기운이 후손에게 내려오는 그 흐름. 그런데 그 흐름에도 막힘이 생깁니다. 어디서 막히는가? 거창한 곳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손대는 물건들에서 막힙니다. 매일 지니는 지갑, 매일 신는 신발, 매일 덮는 이불, 매일 밥 먹는 그릇. 조상들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낡은 것을 오래 붙드는 사람은 새 것을 받을 그릇이 되지 못한다고.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에너지의 이치입니다.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그 낡은 물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물건은 단 4가지입니다. 단 4가지만 바꿔도 막혔던 재물의 조상운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물건,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곁에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낡은 물건, 지갑. 지금 지갑을 꺼내 보십시오. 지금 바로 이 영상을 보시면서 꺼내 보십시오. 언제 산 겁니까? 2년이 넘었습니까? 3년입니까? 혹시 5년 이상 된 지갑을 아직도 쓰고 계십니까? 가죽이 벗겨진 곳은 없습니까? 솔기가 헤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카드칸이 늘어져서 카드가 헐렁하게 들어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찬찬히 보십시오. 우리는 지갑을 단순히 돈을 담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풍수의 관점에서 지갑은 다릅니다. 지갑은 재물의 집입니다. 돈이 머무는 공간입니다. 집이 낡고 무너지면 사람이 떠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무너져 내리는 집에는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지갑도 똑같습니다. 지갑이 낡으면 돈이 머물지 않습니다. 들어와도 나갑니다. 모이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사라집니다. 혹시 그런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돈을 벌었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는 느낌.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그 지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지갑의 상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갑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입니다. 지금 지갑을 열어보십시오. 무엇이 보입니까? 구겨진 영수증이 있습니까? 언제 쓴 건지 기억도 안 나는 카드가 여러 장 들어있습니까? 기한이 지난 쿠폰, 세기 발행, 사진, 이름도 기억 안 나는 멤버십 카드. 이것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간 돈의 흔적입니다. 이미 사라진 재물의 자취입니다. 지갑 안에 나간 돈의 흔적이 가득하면 돈은 이렇게 인식합니다. 이 지갑은 이미 돈이 나간 곳이라고, 머물 곳이 아니라고. 새로운 돈이 들어와도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이미 나간 돈을 따라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수증 정도는 괜찮지 않으냐고 하십니다. 그냥 종이 아니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영수증은 돈이 빠져나간 기록입니다. 지출의 흔적입니다. 그것을 지갑 안에 켜켜이 쌓아두면 지갑은 지출의 공간이 됩니다. 돈이 나가는 공간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잠깐 멈추고 지갑 안에 영수증을 꺼내십시오. 지금 바로 하셔도 됩니다. 그것만 해도 오늘 이 영상의 절반은 실천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지갑 색깔은 어떻습니까? 색깔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여기서 잘못 알고 계십니다. 검은색 지갑은 무조건 나쁘다. 빨간 지갑은 돈을 번다. 이런 이야기들 들어보셨습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갈색과 금색 계열, 노란색 계열의 지갑이 재물 에너지와 잘 어울린다고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옵니다. 땅의 기운, 풍요의 기운과 닮은 색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색깔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새 것이냐, 낡은 것이냐입니다. 금색 지갑도 낡고 헤어지면 돈을 밀어냅니다. 아무리 좋은 색깔이어도 낡고 늘어진 지갑은 재물을 담을 수 없습니다. 색깔을 바꾸기 전에 먼저 지갑 자체를 새 것으로 바꾸십시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2년이 넘은 지갑은 과감히 바꾸십시오. 아직 쓸 수 있어 보여도 바꾸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는 이미 낡아 있습니다. 둘째, 새 지갑으로 바꿀 때는 처음에 반드시 돈을 넣어 두십시오. 이것은 재물에게 신호를 보내는 일입니다. 나는 돈을 소중히 여긴다는 신호, 나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 그 신호 하나가 흐름을 바꾸는 첫 번째 문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물건입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절대 몰랐던 것입니다. 매일 신고 다니면서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 낡은 물건, 신발, 신발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당장 머릿속에 그려 보십시오. 신발장 문을 열었을 때 보이는 그 장면을 몇 년째 신지도 않으면서 버리지 못하고 있는 신발이 있습니까? 밑창이 닳아서 한쪽으로 기울어진 신발이 있습니까? 끈이 끊어진 채로 구석에 밀려있는 신발이 있습니까? 있다면 지금 이 말을 잘 들으십시오. 그 신발이 당신의 앞길을 막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스님들은 말했습니다. 신발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보인다고. 신발이 낡은 사람은 길이 막혀 있고 신발이 새로운 사람은 길이 열려 있다고. 처음 들으시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신발이 인생과 무슨 관계냐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신발은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신발은 당신이 걸어온 모든 길의 흔적입니다. 기쁜 날도 힘든 날도 지쳐서 터벅터벅 걸었던 날도 모두 신발이 함께 했습니다. 그 모든 날의 에너지가 신발 안에 쌓여 있습니다. 낡은 신발은 낡은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막혔던 날의 기운, 힘들었던 날의 기운이 그 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매일 발에 신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길을 가면서도 낡은 에너지를 발에 달고 다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신발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발장에 있는 위치, 현관입니다. 현관은 집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 중 하나입니다. 왜입니까? 현관은 기운이 들어오는 첫 번째 문이기 때문입니다. 재물운도, 좋은 기회도, 행운도 모두 현관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현관 신발장에 낡은 신발, 해진 신발, 밑창이 다른 신발이 가득하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오려는 기운이 현관에서 막힙니다. 첫 번째 문에서 이미 충돌이 일어납니다. 돈이 들어오다가 막히는 것도 좋은 기회가 왔다가 사라지는 것도 많은 경우 이 현관에서 시작됩니다. 집안을 아무리 잘 꾸며도 현관이 막혀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물이 들어오는 수도관이 막혀 있는데 수도꼭지를 아무리 열어도 물이 나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분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신발의 상태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신발의 방향입니다. 지금 신발장에 신발을 어떻게 넣어 두십니까? 신발코가 안쪽을 향합니까? 아니면 바깥쪽을 향합니까? 아마 대부분 아무 생각 없이 넣으실 겁니다. 편한 대로, 들어가는 대로. 그러나 이 방향 하나가 에너지의 흐름을 바꿉니다. 신발코는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신발코가 바깥을 향하면 나가는 에너지가 강해집니다. 집안의 기운이 자꾸 밖으로 빠져나가는 방향이 됩니다. 반대로 신발코가 안쪽을 향하면 들어오는 에너지가 강해집니다. 기운이 집안으로 모이는 방향이 됩니다. 실용적으로도 코가 안쪽을 향하면 꺼내기 편합니다. 에너지 흐름과 실용성이 일치하는 경우입니다. 오늘부터 신발을 넣을 때 코가 안쪽을 향하도록 두십시오. 작은 습관 하나가 현관의 기운을 바꿉니다. 그렇다면 어떤 신발을 버려야 합니까?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밑창이 닳아 한쪽으로 기울어진 신발입니다. 신발 밑창이 한쪽으로 기울면 걸음이 기웁니다. 걸음이 기울면 몸이 기웁니다. 그리고 몸이 기울면 인생의 균형도 무너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몸의 중심이 무너지면 판단도 선택도 함께 흔들립니다. 둘째, 1년 이상 신지 않는 신발입니다. 쓰이지 않는 물건은 죽은 에너지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신발장 안에서 자리만 차지하면서 정체된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언젠가 신겠지 하며 붙들어두는 신발, 지금 보내십시오. 셋째, 끈이 끊어지거나 표면이 크게 벗겨진 신발입니다. 외관이 무너진 신발은 자존감에 에너지를 낮춥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된다는 마음이 그 신발에 담겨 있습니다. 그 마음이 매일 아침 당신의 발에 신겨집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만난 한 분이 계셨습니다. 사업이 잘 안 풀린다고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댁을 방문했을 때 현관 신발장을 보았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낡은 신발들이 가득했습니다. 10년 된 등산화, 끈이 끊어진 운동화, 밑창이, 완전히 다른 구두, 신지도 않으면서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신 것이었습니다.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신발장부터 정리하십시오. 신지 않는 신발은 모두 보내십시오. 반신반의하면서 정리를 하셨습니다. 신발장을 비우고 현관을 깨끗하게 닦으셨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오래 기다리던 계약이 성사되었다고. 물론 신발장 하나가 모든 것을 바꾼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막혀있던 흐름이 문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솔직하게 보십시오. 버려야 할 신발이 몇 켤레나 있는지 그 신발들을 보내는 것, 그것이 당신의 앞길을 여는 2번째 문입니다. 자, 이제 3번째 물건입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가장 간과하는 물건입니다. 매일 밤 당신 가장 가까이 있는 물건, 잠자는 동안 당신의 머리와 몸을 감싸는 그것의 상태가 수면 중 조상의 기운을 받는 것을 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째 낡은 물건, 이불과 베개.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닿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을 끄고 자리에 누워 눈을 감을 때 그 순간 당신의 머리 아래에 있는 것, 몸을 감싸는 것, 베개와 이불입니다. 지금 쓰고 계신 베개 언제 산 겁니까? 이불은 언제 바꾸셨습니까? 기억이 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너무 오래된 겁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 중 8시간을 잠 속에서 보냅니다. 인생에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낮 동안 쌓인 기운을 정리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몸이 쉬는 동안 영혼은 깨어 있습니다. 그리고
넘은 베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속이 뭉쳐서 형태가 무너졌습니까? 누렇게 변색되지는 않았습니까? 냄새가 배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 베개 안에 무엇이 쌓여 있는지 아십니까? 수많은 밤의 피로가 쌓여 있습니다. 잠 못 이루던 밤의 걱정이 쌓여 있습니다. 힘들었던 날의 스트레스가 흡수되어 있습니다. 그 묵은 에너지가 매일 밤 당신의 머리에 닿고 있습니다. 요즘 좋은 생각이 잘 안 떠오릅니까? 아이디어가 없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머리가 무겁습니까? 판단이 흐려지는 느낌입니까?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오히려 더 피곤한 느낌이 드십니까? 베개를 바꾸지 않아서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면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일 밤 머리에 닿는 에너지가 다음 날의 생각과 판단을 결정합니다. 그 생각과 판단이 선택을 만들고 선택이 인생을 10년 된 이불을 아무리 빨아도 그 안에 쌓인 수천 번의 밤의 흔적은 남습니다. 기쁜 날의 에너지, 슬픈 날의 에너지, 다투었던 날의 에너지, 아팠던 날의 에너지, 그것이 이불 안에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그 이불을 매일 밤 덮고 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바꿔야 합니까?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베개는 2년마다 교체하십시오. 이불은 5년마다 교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형편이 어려우십니까? 그러면 베개부터 시작하십시오. 베개 하나가 이불 전체보다 더 직접적으로 에너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머리에 닿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새 이불과 베개로 교체할 때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첫날 밤을 특별히 맞이하십시오. 새 베개를 베고 눕기 전에 잠깐 멈추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합니다. 좋은 기운을 받겠습니다. 이상하게 들립니까? 그러나 의도가 에너지를 만듭니다. 감사한 마음, 새롭게 시작하려는 마음이 그 베개와 이불의 첫 에너지를 자리를 잡습니다. 처음 담기는 에너지가 그 물건의 성격을 결정합니다. 묵은 이불을 버리는 것은 단순히 낡은 천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쌓인 피로를 보내는 것입니다. 잠 못 이루던 밤의 걱정을 보내는 것입니다. 힘들었던 날들의 흔적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밤을 여는 것입니다. 매일 밤이 달라지면 매일 아침이 달라집니다. 매일 아침이 달라지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하루가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 시작이 베개 하나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물건입니다. 이것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실 내용입니다. 매일 아침, 매일 저녁, 하루도 빠짐없이 쓰는 물건입니다. 너무 익숙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그것. 그런데 그것이 몇 끼니마다 재물을 세어 나가게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낡은 물건, 그릇과 수저. 지금 부엌으로 가보십시오. 찬장을 열어보십시오. 아니면 지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매일 밥을 먹는 그릇, 매일 쥐는 수저, 이가 빠진 그릇이 있습니까? 도자기에 금이 간 그릇이 있습니까? 숟가락 끝이 닳아서 변형된 수저를 아직도 쓰고 계십니까? 아깝다고 두셨습니까? 아직 쓸 수 있다고 그냥 쓰고 계십니까?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우리 조상들에게 밥상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감사를 나누는 곳이었습니다. 하루를 열고 닫는 의식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상의 은혜를 기리는 자리였습니다. 제사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제사상에는 반드시 새 그릇, 깨끗한 그릇을 씁니까? 왜 금이 간 그릇, 이가 빠진 그릇은 제사상에 올리지 않습니까? 조상에게 올리는 것은 완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흠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매일 먹는 밥상도 조상의 은혜로 차려지는 것입니다. 그 밥상에서 이가 빠진 그릇으로, 금이 간 그릇으로 밥을 먹는다면 어떻습니까? 풍수에서 깨진 그릇은 매우 강한 의미를 가집니다. 완전하지 않은 그릇에 담긴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완전하지 않은 복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릇은 담는 것입니다. 재물도 그릇에 담겨옵니다. 건강도 그릇에 담겨옵니다. 복도 그릇에 담겨옵니다. 그런데 이가 빠진 그릇은 어떻습니까? 담을 수 없습니다. 금이 간 그릇은 어떻습니까? 새어나갑니다. 매일 아침 이가 빠진 그릇에 밥을 담아 먹으면서 왜 돈이 새어나가는지 모르겠다고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왜 열심히 버는데 모이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릇이 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깐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가 빠진 그릇은 버리면 되는데 멀쩡한 그릇도 오래되면 바꿔야 합니까? 겉으로 보기에 아무 문제 없는 그릇도 바꿔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에너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10년 넘게 쓴 그릇을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금도 없고 이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그릇 안에 무엇이 쌓여 있는지 아십니까? 수천 번의 기운이 가득 차 있습니다. 기쁜 날 먹은 밥의 에너지, 힘든 날 눈물 흘리며 먹은 밥의 에너지, 가족이 다투던 날 어색하게 먹은 밥의 에너지, 그 모든 것이 그릇 안에 층층이 흡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매일 씻어내고 다시 씁니다. 그러나 에너지는 씻겨지지 않습니다. 물로 씻는 것은 표면의 더러움을 씻는 것입니다. 쌓인 에너지는 씻겨지지 않고 점점 두터워집니다. 7년 이상 쓴 그릇 세트가 있다면 이번 7월 전 17일에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릇보다 더 직접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수저입니다. 수저는 그릇과 다릅니다. 그릇은 음식을 담는 것이지만 수저는 음식이 입으로 들어오는 마지막 통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복이 음식에 담겨온다면 그 복이 몸속으로 들어오는 마지막 문이 수저입니다. 재물의 기운이 밥 한 끼에 담겨온다면 그것을 몸속으로 전달하는 것이 수저입니다. 닳고 변형된 수저는 그 통로를 좁게 만듭니다. 들어와야 할 것이 제대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예로부터 혼례의 수저 세트를 선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새 출발을 하는 두 사람에게 새 수저로 새 복을 받으라는 의미였습니다. 환갑잔치에도 큰 생일에도 수저를 선물했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단계로 넘어가는 사람에게 새 수저로 새로운 기운을 받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수저가 단순한 식기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당신의 수저 언제 산 것입니까? 끝이 달아있지 않습니까? 숟가락 면이 고르지 않게 변형되지는 않았습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릇과 수저를 보관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그릇을 아무렇게나 쌓아 두십니까? 수저를 아무 통에나 뒤섞어 넣어 두십니까? 그릇은 차곡차곡 정돈되어야 합니다. 크기에 맞게, 종류에 맞게 정돈된 그릇에서 정돈된 에너지가 나옵니다. 수저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저가 뒤엉켜 있으면 에너지도 뒤엉킵니다. 종류별로 나누어 깔끔하게 정리하십시오. 그릇장을 열었을 때 정갈한 느낌이 드는 집과 어수선한 느낌이 드는 집, 그 차이가 재물운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자, 지금까지 4가지 물건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지갑, 신발, 이불과 베개, 그리고 그릇과 수저, 이 4가지가 공통적으로 가진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손대는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너무 익숙해서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버리는 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버리는 방법이 틀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잘못 버리면 재물운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상운이 더 막힐 수 있습니다. 어떻게 버려야 합니까? 무엇을 주의해야 합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바르게 버리는 법. 의식과 감사 버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쓰레기 봉투에 넣으면 된다고, 밖에 내놓으면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물건을 버린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치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 물건과 함께한 시간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 물건이 담고 있던 에너지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의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버리느냐가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감사입니다. 버리기 전에 그 물건을 잠깐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혹은 조용히 소리를 내어 말씀하십시오. 그동안 고마웠다. 잘 쓰고 보낸다. 이상하게 들립니까? 그러나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물건은 당신과 함께 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힘든 날도, 기쁜 날도 함께 했습니다. 그 시간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것. 그것이 에너지의 흐름을 부드럽게 닫아주는 방법입니다.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짜증을 내면서 던져버리거나 원망하면서 치우거나 아무 생각 없이 쓰레기 봉투에 구겨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적인 감정이 그 자리에 남습니다. 물건은 나갔지만 에너지는 남습니다. 공간은 비었지만 기운은 여전히 막혀 있습니다. 감사하게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자리가 진정으로 비워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버리는 시간입니다. 아무 때나 버려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버리는 시간에도 이치가 있습니다. 오전 중에 해가 있는 시간에 버리십시오. 해가 뜨는 시간은 양기가 강한 시간입니다. 밝은 기운이 가득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낡은 물건을 내보내면 양기가 그 물건에 담긴 묵은 에너지를 함께 데리고 나갑니다. 반대로 해가 진 이후 어두워지고 나서 물건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음기가 강해지는 시간대입니다. 낡은 에너지가 더 강하게 작용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버리면 오히려 음기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불이나 베개 같은 침구류는 반드시 맑은 날, 햇볕 좋을 때 정리하십시오. 햇빛 아래에서 한번 펼쳐 두었다가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햇빛이 마지막으로 그 안에 쌓인 음기를 정화해 줍니다. 한꺼번에 다 버려야 합니까?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한꺼번에 다 정리하고 싶어 하십니다. 지갑도, 신발도, 이불도, 그릇도 한날 한시에 다 바꾸고 싶어 하십니다.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버리면 오히려 집안의 에너지가 한꺼번에 급격하게 비워집니다. 그 빈자리를 채울 새 에너지가 들어오기 전에 공백이 너무 커집니다. 한 가지씩 마음을 담아 정리하십시오. 오늘은 지갑, 다음 날은 신발장, 그 다음 날은 친구. 이렇게 하나씩 천천히 정성스럽게 한 가지씩 정리할 때마다 그 자리를 깨끗하게 닦으십시오. 물걸레로 한번 닦아내십시오. 그 작은 행동이 새 에너지를 불러들이는 신호가 됩니다. 비운 자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지갑을 버렸으면 새 지갑을 두십시오. 신발을 버렸으면 새 신발을 두십시오. 이불을 버렸으면 새 이불을 두십시오. 자연에서 비어있는 공간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무언가가 반드시 그 자리를 채웁니다. 좋은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다른 것이 채웁니다. 의도적으로 좋은 것으로 채우십시오. 그런데 형편이 여의치 않을 수 있습니다. 당장 새 것을 살 상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괜찮습니다. 당장 새 것을 채우지 못해도 빈자리를 깨끗하게 청소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마음을 담으십시오. 곧 좋은 것이 이 자리를 채울 것이다. 새로운 것이 들어올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의도가 중요합니다. 의도가 에너지를 만듭니다. 비워진 공간은 새로운 것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됩니다. 풍수에서는 이것을 공간의 초청이라고 합니다. 비워진 자리가 새 기운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버리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함부로 버리면 오히려 조상운이 더 막힙니다. 재물운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닫힙니다. 무엇입니까? 첫째, 조상에게 받은 물건입니다. 부모님이 사주신 물건, 조부모님께 물려받은 물건, 이것은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는 조상의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 기운을 함부로 내치면 조상과의 연결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낡았다면 정성스럽게 수선하십시오. 수선이 불가능하다면 특별한 마음으로 정리하십시오. 감사의 마음을 충분히 담아서 조용한 곳에 묻거나 흐르는 물에 보내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둘째, 소중한 인연에게 받은 물건입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 선물 받은 것, 잊을 수 없는 날에 받은 것, 그것은 에너지가 다릅니다. 낡았다고 가볍게 버리면 그 인연의 기운도 함께 나갑니다. 그 사람과의 연결이 약해집니다. 소중한 인연에게 받은 물건이 낡았다면 버리기 전에 그 사람을 한번 떠올리십시오. 감사한 마음을 담아 보내십시오. 그래야 인연의 기운이 상하지 않습니다. 셋째, 아이의 물건입니다. 아이가 쓰던 물건, 아이와 함께한 물건에는 순수한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맑은 기운입니다. 이것을 함부로 버리면 그 순수한 에너지도 함께 사라집니다. 가족의 순수한 기운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아이의 물건을 정리할 때는 특히 정성스럽게 감사하게 보내십시오. 버림은 지혜로운 행위입니다. 그러나 지혜 없이 버리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무엇은 버리면 안 되는지 이 세 가지를 함께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십시오. 감사하게 보내십시오. 해가 있는 시간에 보내십시오. 한 가지씩 정성스럽게 보내십시오. 그리고 조상에게 받은 것, 소중한 인연에게 받은 것은 함부로 보내지 마십시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물건을 버리는 것. 그것은 시작입니다. 그 다음이 있습니다. 버린 자리를 채우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도 재물이 계속 흐르게 하는 것. 한번 열린 흐름을 유지하는 방법. 그것을 모르면 한 달 뒤에 다시 막힙니다. 두 달 뒤에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재물이 한번 열리고 계속 흐르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물을 여는 생활 습관, 버리는 것, 이상의 것, 물건을 버렸습니다. 지갑을 바꿨습니다. 신발장을 정리했습니다. 이불과 베개를 새 것으로 바꿨습니다. 이가 빠진 그릇을 치웠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건을 바꾸는 것은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을 열었다고 해서 저절로 좋은 것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문을 열어두고 길을 닦아두어야 합니다. 그 길을 닦는 것이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환기입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여십시오. 눈이 오는 날도 비가 오는 날도 딱 10분만 여십시오. 묵은 공기는 묵은 에너지입니다. 어제의 피로, 어제의 걱정, 어제의 부정적인 감정이 공기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창문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새 공기가 들어옵니다. 새 기운이 들어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집안의 에너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0분입니다. 하루 10분 창문을 여는 것, 이것이 집안의 기운을 순환시키는 가장 쉽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청소입니다. 그런데 청소에도 중요한 곳이 있습니다.
세 군데입니다. 현관, 화장실, 부엌 싱크대 하단, 이 세 곳은 집안에서 음기가 가장 쉽게 쌓이는 곳입니다. 현관은 기운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이곳이 더럽고 어수선하면 들어오는 기운이 막힙니다. 매일 현관 바닥을 한 번씩 닦으십시오.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십시오. 현관에 불필요한 물건을 두지 마십시오. 화장실은 물이 빠져나가는 곳입니다. 풍수에서 물은 재물과 연결됩니다. 화장실이 지저분하면 재물이 더러운 물처럼 빠져나갑니다. 변기 뚜껑은 항상 닫아두십시오. 배수구는 자주 청소하십시오. 화장실 문도 닫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싱크대 하단은 많은 분들이 놓치는 곳입니다. 싱크대 아래 수납장, 안어둡고 습한 그 공간, 오래된 봉투, 쓰지 않는 냄비, 낡은 행주가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 어둡고 막힌 공간이 집안 재물, 에너지의 정체를 만들어냅니다. 주기적으로 열어 닫고 불필요한 것을 치우십시오. 세 번째는 빛입니다. 낮의 커튼을 여십시오. 햇빛은 가장 강력한 자연의 정화, 에너지입니다. 어떤 향도, 어떤 도구도 햇빛만큼 강하게 음기를 정화하지 못합니다. 낮 동안 커튼을 닫아두는 집이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때문에 더워서 혹은 그냥 습관적으로. 그러나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집은 어둡습니다. 어두운 집에는 음기가 쌓입니다. 음기가 쌓이면 재물운이 막힙니다. 낮 동안 최대한 햇빛이 들어오게 하십시오. 특히 거실과 안방의 커튼을 여십시오. 햇빛이 집안을 채우는 것, 그것만으로도 집안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공간을 바꾸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더 근본적일 수 있습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풍수는 공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재물운은 태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공간을 아무리 바꿔도 돈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재물운은 열리지 않습니다. 지폐를 어떻게 다루십니까? 구겨서 주머니에 넣으십니까? 지갑에 아무렇게나 구겨 넣으십니까? 거스름돈을 받으면 대충 집어넣으십니까? 돈을 함부로 다루는 것은 재물을 함부로 여기는 것입니다. 돈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함부로 대하는 곳에 돈은 머물지 않습니다. 지폐를 펴서 방향을 맞춰 지갑에 넣으십시오. 액수가 큰 것부터 안쪽에, 작은 것은 바깥쪽에, 거스름돈도 소중하게 받으십시오. 동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전을 굴리거나 함부로 던지지 마십시오. 동전이 놓이면 돈이 됩니다. 작은 돈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에게 큰 돈은 오지 않습니다. 돈을 쓸 때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무언가를 살 때, 돈을 낼 때 어떤 마음입니까? 아깝다는 마음입니까? 나가는 것이 아깝다는 마음입니까? 그 마음이 문제입니다. 돈을 쓸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쓰십시오. 이 돈이 나가서 좋은 것을 데리고 온다는 마음으로 쓰십시오. 돈은 순환하는 것입니다. 나가야 들어옵니다. 쥐고만 있으면 썩습니다. 아깝다는 마음으로 쓰면 돈이 억울하게 나갑니다. 그 에너지가 남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 쓰면 돈이 좋은 에너지를 남기고 나갑니다. 그 자리에 새 돈이 들어올 준비가 됩니다. 조상으로 이어지는 방법도 말씀드려야 합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입니다. 기일을 기억하십시오. 부모님의 기일, 조부모님의 기일, 그날을 기억하고 마음을 담으십시오. 제사를 크게 지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날 잠깐 조용히 앉아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명절에 마음을 담으십시오. 차례를 지낼 때 형식이 아니라 마음을 담으십시오. 조상은 형식보다 마음을 봅니다. 살아계신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통을 드리십시오. 자주 연락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전화 한 통 드리십시오. 그 한 통이 조상운을 여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풍수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강한 재물운은
쌓인 덕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공간을 바꾸는 것, 물건을 바꾸는 것은 덕의 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나 덕이 없으면 아무리 공간을 바꿔도 한계가 있습니다. 덕을 쌓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할 수 있을 때 작은 것이라도 나누십시오. 남의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약속을 지키십시오. 이런 작은 것들이 덕을 쌓습니다. 그 덕이 재물운의 토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제대로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낡은 물건을 오래 쓰는 사람들,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마음입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된다. 나는 이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좋은 것을 쓸 자격이 없다. 이런 마음이 낡은 물건을 집안에 붙들어두게 합니다. 새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재물운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믿음, 내가 더 나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선언 하나가 에너지를 바꿉니다. 그 신호 하나가 흐름을 바꿉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무언가가 당신을 이 영상으로 끌었습니다.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변화의 방법을 알려주는 영상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흐름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본 것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영상을 보고 느낀 그 마음, 그 결심이 가장 강할 때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모든 것을 정리하고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월이 가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나머지를 다 해도 절반의 효과밖에 나지 않습니다. 마무리. 지금 바꾸지 않으면 7월은 그냥 지나갑니다.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운이 다릅니다.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이제 선택만 남았습니다. 그 선택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 말씀드린 것을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갑입니다. 지갑은 재물의 집입니다. 집이 낡으면 사람이 떠나듯 지갑이 낡으면 돈이 머물지 않습니다. 2년이 넘은 지갑은 바꾸십시오. 영수증과 쓰지 않는 카드는 지금 당장 꺼내십시오. 지폐는 방향을 맞추어 정갈하게 넣으십시오. 지갑을 바닥에 두지 마십시오. 이것만 해도 재물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신발입니다. 신발은 당신의 길입니다. 낡은 신발은 낡은 길입니다. 막힌 신발은 막힌 앞날입니다. 밑창이 닳아 기울어진 신발, 1년 이상 신지 않은 신발, 끈이 끊어진 신발은 지금 보내십시오. 현관, 신발장을 정리하는 것이 앞길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발코를 안쪽으로 향하게 두십시오. 작은 것 하나가 현관의 기운을 바꿉니다. 세 번째, 이불과 베개입니다. 하루의 3분의 1을 우리는 이불 속에서 보냅니다. 그 시간에 조상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내려옵니다. 3년이 넘은 베개는 바꾸십시오. 5년이 넘은 이불은 새 것으로 교체하십시오. 형편이 어렵다면 베개부터 시작하십시오. 머리에 닿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새 베개와 이불로 바꾼 첫날 밤 감사한 마음으로 잠드십시오. 그 마음이 새 출발의 에너지를 만듭니다. 네 번째, 그릇과 수저입니다. 이가 빠진 그릇은 재물이 새는 그릇입니다. 금이 간 그릇은 복이 흘러나가는 그릇입니다. 오늘 당장 치우십시오. 수저는 복이 몸속으로 들어오는 마지막 문입니다. 닳고 변형된 수저는 그 문을 좁게 만듭니다. 새 수저로 바꾸십시오. 완전한 그릇에 완전한 복이 담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까 끝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나머지를 다 해도 절반의 효과밖에 나지 않는다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변화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영상을 보고 결심합니다. 지갑을 바꾸고 신발장을 정리하고 이불을 새 것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납니다. 새 지갑 안에 다시 영수증이 쌓입니다. 정리한 신발장에 다시 낡은 신발이 들어옵니다. 새 이불도 시간이 지나면 묵은 에너지를 담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바꾸는 것은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을 바꾼다고 마음이 저절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환경이 유지됩니다. 무슨 마음입니까? 나는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마음, 나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마음, 내 공간을 소중히 여기겠다는 마음, 내 물건을 소중히 여기겠다는 마음, 이 마음이 바탕되어야 합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새 지갑도 2달 뒤에 다시 낡아집니다. 정리한 신발장 또한 달 뒤에 다시 어수선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매달 한 번씩 점검하십시오. 매달 첫째 날 혹은 날짜를 정해두고 집안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갑 안을 정리하십시오. 신발장을 한번 살피십시오. 그릇과 수저를 확인하십시오. 친구가 청결한지 확인하십시오. 2. 점검이 에너지의 흐름을 유지해 줍니다. 막히기 전에 열어두는 것입니다. 쌓이기 전에 내보내는 것입니다. 한 번의 큰 정리보다 매달 작은 점검이 훨씬 강력합니다. 7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의 기운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어떠셨습니까? 바라던 대로 흘렀습니까?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재물이 흐르고 모였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으셨다면 이제 바꿔야 합니다. 하반기는 달라야 합니다. 7월이 가기 전 17일을 기준으로 묵은 것을 내보내십시오. 낡은 것을 보내십시오.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십시오. 묵은 것을 안고 7월을 맞이할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기운으로 7월을 열 것입니까? 선택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것입니다. 그 선택이 하반기 전체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세상에는 바꿀 수 없는 것이 있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타고난 팔자, 지나간 시간, 이미 일어난 일, 이것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부터의 환경, 매일 쓰는 물건, 공간의 에너지, 돈을 대하는 태도, 조상을 기리는 마음, 이것은 오늘 바꿀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흐름을 만듭니다. 낡은 지갑 하나를 바꾸는 것이 재물의 문을 여는 시작이 됩니다. 신발장 하나를 정리하는 것이 앞길을 여는 계기가 됩니다. 오래된 베개 하나를 바꾸는 것이 매일 밤 새로운 기운을 받는 시작이 됩니다. 지금 바꾸십시오.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조상의 기운은 늘 당신 곁에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거창한 의식 없이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기운이 흐를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낡은 것을 하나 보내는 것. 그것이 그 길을 여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조상의 기운이 당신에게 닿을 수 있도록 오늘 그 길을 열어 드리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오늘 딱 하나만 실천하십시오. 지갑이든 신발이든 베개든 그릇이든 하나만 완벽하게 하면 됩니다. 오늘 하나만 하십시오. 그 하나가 시작입니다. 그 시작이 흐름을 만듭니다. 그리고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오늘 무엇을 정리하셨는지, 무엇을 보내셨는지, 어떤 결심을 하셨는지, 그 댓글이 여러분께도,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께도 작은 결심의 에너지가 됩니다. 혼자 하는 변화보다 함께하는 변화가 훨씬 강합니다. 서로의 결심이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집안에서
재물을 가장 강하게 막는 공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물건 이야기보다 더 많은 분들이 놀라실 내용입니다. 아마 집안에 그 공간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그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오늘 하나만 실천해 보십시오. 좋은 기운이 당신의 집으로, 당신의 삶으로 가득 흘러 들어오길 바랍니다. 오늘도 평안하십시오.